자, 먼저 어제 그 검찰에서 도이치 재수사팀 고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을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김건희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일단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증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는 맞는 거죠. 네, 당연히 증거 맞고요. 저는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장난쳐왔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어제 나온 녹취록에 보면은 그 주가를 관리하는 쪽에서 40%의 수익을 뭐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계좌 관리자가 블랙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결국에는 자기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계좌 관리하는 데에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 40% 내놔라 이랬다는 걸 지금 김건희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반띵이죠, 그냥.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뭐 어제부터 갑자기 뭐 새롭게 나타난 증거인 양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둥 아니면 뭐 그냥 확인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게 새로울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지난번에도 이 그 엑스파일인가요? 무슨 엑셀 파일, 엑셀 파일. 그 파일에 사실은 김건희 씨가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왔었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를 갖다가 저렇게 대우 계좌라는 게 미래에셋 계좌예요. 미래에셋 대우. 거기하고 토로스 계좌 해서 수익률이 얼마다. 여기는 40%라고는 안 하고 수익 커미션 수수료를 12%라고 했는데 왜 40%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여기에는 그때 12%를 커미션으로 띄어갔다고 했어. 네. 그리고 이제 이종호라고 하는 그 뭐 박정우 대령 최일용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표라고 이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사실은 했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재판받는 사람 중에 쩐주가 손모 씨. 나 저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있는 거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 나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뭐 증권 계좌를 압수해서 마치 저게 새로 나온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를 했을 당시에도 이미 블랙홀에 대한 거는 사실 자료가 들어가 있었었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진술도 다 받아놓고 확인도 받아놨고요. 특히 경찰에서 제일 먼저 이 사건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번져 하다가 중간에 또 막힌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사를 했다가 그걸 검찰에서 뭉개버렸다가 10년 뒤에 다시 이제 그게 재수가 된 거죠.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할 때 그 경찰분이 나 이게 이렇게 막혀버리고 이렇게 중간에 끊길지 진짜 몰랐다. 우리 다 최선을 있는 모든 증거 다 보내줬다.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갑작스럽게 이번에 정권 바뀌자마자 압수수색부터 들어가서 이거 새로 찾아냈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완전하게 정권이 그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뭉갰다가 갖고 있던 증거를 뭉갰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네들 나중에 어차피 걸릴까봐 특검하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지금 이번에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을 이래서 못 믿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뭐 조금 이따 제가 좀 찾아낸 걸 보여드리고 어쨌든 저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거는 여태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녹음 파일이 나왔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김건희를 겨냥하고 직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명징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법원 판결이 왜냐하면 이거 기소하고 수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게 어쨌든 판결문인데 판결문에 그러면 미래에셋이 빠져있느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사건 아니에요. 미래에셋도 그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투자사 블랙 인베스트먼트에서 활용을 했다. 계좌 그 주가 조작을 하는데 김건희 명의의 이 미래에셋 계좌를 일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의문이 남는 거예요. 왜 안 했어 압수수색을? 아니면 했는데 그러면 뭐 함구한 거야? 뭔가 사실관계를 알았는데 그러면 뭉갠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증거가 관련돼서 있었으니까 유죄로까지 인정됐던 부분인데 왜 김건희 것만 공백으로 뒀었는지는 이건 대단히 수상쩍다. 수상쩍음을 넘어서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미래에셋에서 저렇게 뭐 고검에서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 저쪽에서 블랙펄에서 뭐 이 녹취를 직접 김건희가 녹취가 공개된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공개됐으니까는
이거 봐라. 김건희가 직접 주가를 조작하는데 뛰어든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스모킹건이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완전. 핵심적인 증거가. 네. 관리하는 곳에서 40%나 달라고 한다. 이거 되게 지금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고 너무 비싸다 사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왜 40%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자기는 어떤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40%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알아요. 우리 저기 장 변호사님 주가 남한테 뭐 맡기든 뭐 하든 간에 수수료 얼마인지 알아요? 전 잘 모르죠. 나 몰라요. 5에서 10% 정도라고 누가 얘기하는 건 들었어요. 이렇게 돈을 막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그것도 비싼 거예요. 네. 증권사에서 수수료는 0.1%뭐 맨날 키움증권 있는 데서 평생 수수료 무료 이렇게 아, 광고하잖아요. 그렇구나. 주식 안 하, 저 주식 안 합니다. 그냥 사슴이네. 꽃사슴. 이제 진짜 꽃사슴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가짜 꽃사슴. 너무 과도하다. 저기 화면에 과도하게 요구한다는데 진짜 이 방송은 너무 과도하게 나의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걸 화면에 과도하게. 보세요. 계좌관리자 언짢으시다. 화면 좀 띄워봐요.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 아니, 방송은 과도한 인내심을 나에게 요구한다. 이걸 그렇게 써먹나 그래 또. 야. 그쪽에서 장유미를 관리한다. 방송 홍사원이 출연자 이상하다. 모양에게 과도하게 인내심 40%를 요구한다. 이게 이렇게 코믹으로 흘러갈 게 아닌데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그래서 저희가 좀 그 검찰이 이걸 아까 두 분이 의심하는 대로 이걸 몰랐겠느냐 정말 미래에셋에서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몰랐겠느냐 이번에 새로 발견된 거라고 이번에 겨우 압수수색을 이제서야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부실했다고 검찰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뉴스마토라고 하는 방송에서 예. 아침에 뉴스 인사를 할 때 네. 이 금융 관련 전문가, 이 증권회사에서 되게 잘 일을 하시는 그분을 사실 모셔다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건이 되게 뜨거워졌을 때 예. 그분이 진짜 당신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증거들이 진짜 많다. 뭐 알아?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음. 이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내용을 사실은 다 아름아름 알고 예. 있었다라는 걸 저는 그때 해석을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뭐 자기 와이프는 뭐 피해만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소리라고 거짓말했을 때 우리 그 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 근데 그게 객관적인 증거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음. 그러면 예. 우리 검찰이 잘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정말로 홍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에 세우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무조건 기소해요. 그리고 그 기소에 맞는 증거만 확보하는 거예요. 예. 또 장유미라는 사람을 진짜 살려주고 싶고 절대 불기소하고 싶으면 장유미의 범죄 혐의하고 무관한 증거들만 찾아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맥락 속에 바로 이 녹음 파일이 저는 다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제가 어쨌든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도 오랫동안 취재했으니까 제 자료도 많이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많은 증거를 두 분이 변호사시니까 제 이 그 이론에 허점이 있는 점인지 한번 좀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검찰이 녹음 파일을 이번에 새로 압수수색해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1년 6월에 중앙지검장이 이소민에서 그때 이정수 중앙지검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막 수사가 시작된 거거든. 2021년 3월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나갔고 총장에서 나갔고 그 뒤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6월부터 중앙지검장이 바뀌면서 시작이 되는데 수사가 2021년 7월에 그때 뉴스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제가 좀 캡처를 했거든요. 2021년 7월 23일에 여러 증권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착수합니다. 압수수색을 다 합니다. 6개 증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미래에셋도 들어갔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3,300원에 8만 개 때려줄 셈, 네. 그 7첨에도 예. 이 녹음 파일도 이때 압수수색에서 밝혀낸 낸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미래에셋도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6개 증권사에. 그랬구나. 그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은 압수수색을 했을 때 압수물품 목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용은 안 나와. 근데 2021년 6월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물품 목록에 매매 보조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 대신증권 6초 매매, 7초 매매한 그 대신증권도 압수했고 미래에셋 대우가 있습니다. 이때 압수를 다 했다는 거야. 2021년 6월에 4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이때 압수는 그럼 뭘 했고 이제 와서 다시 해서 이제 발견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이 증권사 직원들이 본인한테 이렇게 일임한 사람이랑 통화는 100% 녹음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투자하고 나 이런 생길까. 사고 생길까봐 네. 100% 녹음하니까 이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예. 1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건 이 자료인 게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미래 SM만 왜 빼겠습니까? 뭐 대신이든 어디든 다 가져갔으면서. 다 했어요 그때.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때 했으면 그때 그러면 김건희 녹취가 아니라 다른 녹취를 압수수색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른 것도 다 했겠지. 예, 그렇지만 그럼- 이게 빠졌다고 보이지 물론이죠. 않아요. 대신증권도 하고 미래에셋도 하고 6개 증권사에서 녹음 파일 녹취서를 매매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를 다 그때 압수했다고 목록에 적혀 있거든요. 물론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물론 저것도 입수한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입수한 거지만은 분명히 그때 2021년 4년 전에 미래에셋 대우를 녹음 파일 녹취를 압수했다고 압수수색해서 취득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4시간 동안 무혐의 줄 때 강제 수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사 일선에서. 예.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다행인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무혐의를 줘?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다음날 국감장에서는 강제 수사는 없었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거는 추론입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 누구도 지금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검찰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랐잖아요. 몰랐죠. 윤석열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몰랐잖아요. 양쪽으로 수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저거 다 깠을 거야. 김건희 것도. 그런데 그렇죠. 윤석열이 됐을 때 이제 선택적으로 증거를 법원에 누구를 기소하고 증거를 어떤 걸 낼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럼 궁금한 게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압수수색해서 이 녹취가 있다고 왜 지금 와서 말을 했을까? 굳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압수수색이란 말을 왜 넣어가지고. 이번에 왜 깠을까? 통화 녹취가 이렇게 김건희가 했대요 하고서 증거를 갖다 왜 그러면 깠을까? 그동안에 증거인멸했다는 게 들통날 거니까. 그렇지, 특검이 있으니까. 네, 특검 때문에. 이제 감추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특검이 들어가니까 자 특검이 들어가면 이거는 물론 여태까지 지금부터는 이제 좀 추정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 담당 검사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어요 속마음을. 특검이 들어가면은 저 사실이 다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보면은 만약에 저 김건희 녹취가 미래에셋에 4년 전에 다 있어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이 만약 남아 있다면 수사 기록에 이거 갖고 왜 기소 안 했어? 뭉갰네, 직권남용 죄가 커지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번에 고검 이제 재수사팀이 발표한 것처럼 그때 1차 검사팀의 수사 검사들이 능력이 없어갖고 부실해서 그냥 저기를 부실 수사했다. 그냥 아예 압수수색을 저걸 할 생각을 못했다. 바보들이라서 이런 죄는 약해지거든. 그렇죠. 능력이 없는 걸 뭐 어떻게 하나. 바보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있었다고 저 김건희 미래에셋 대우의 녹취 파일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었다면은 이게 특검에 가서 다 까질 거 아니에요. 완전. 그럼 1차 수사 검사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랑 지금 퇴직한 그 누구야? 조성원 4차장이랑 네. 다 큰 처벌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바보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문 기사나 뭐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개. 그러니까 한두 개면은 자기네가 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바보라서 부주의해서 이걸 그냥 못 챙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 개의 파일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파일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 수백 개가 전부 다 그 주가 조작에 연관된 파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다 들어본 사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그 전화 김건희는 HTS라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거 이거로 매도를 안 했어. 전부 다 전화 주문만 했거든요. 근데 전화로 수백 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 미래에셋 대우는 홈 트레이딩으로만 다 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전화가 거기 남아 있는 거는 확인 거래거든요. 누군가
블랙펄에서 거래했는데 CTS로 했는데 그거 잘 되느냐 얼마나 많느냐 뭐 이걸 갖다 확인한 전화거든요. 아니 그쪽에서 관리한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이 수백 개가 아닐 거라는 주장이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아니 수백 개는 있어.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말하는 수백 개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셋 플러스 해가지고 나머지 증거들이 수백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녹취 파일로, 녹음 파일로. 그러면 한 가지 종류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A 증거, B 증거, C 증거, D 증거 이렇게 막 성격이 다른 수많은 증거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면서 튀어나온다? 그 수백 개 음악 저희 녹취 파일은 저 미래에셋 대우에서 나왔다는 거고 지금 어제 그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수백 3년간 2009년부터 11년 동안 3년간 미래에셋 대우 증권 직원과 김건희가 통화한 그 수백 개 녹음 파일이고 그 중에서 몇 개가 이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가를 뭐 이런 여러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음성 대화가 있었던 거고.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지금 이거 홍상훈 기자님이 저보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 중에 비논리적인 걸 얘기하라면서요.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중이에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오로지 뭐 미래에셋에 관련된 녹음 파일 수백 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검찰이 이 기자가 쓴 기사에 그냥 검찰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는 그래서 미래에셋이라고 그걸 이해를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거기 그런 말도 맞아요. 여기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미래에셋 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다시 한 거는 미래에셋 대우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팀에서 네, 거기서 이제 맞아요. 수백 개 음성 파일을 이제 확보했다는 거고 그럼 왜 이제 와서 저걸 했겠느냐? 그냥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저기 지금 그 고검 재수사팀에 1차 검사팀이 합류해 있잖아요. 특히 한문혁 부장검사 1차 수사팀에서 그 수사를 지휘했던 한문혁 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한문혁 검사가 그럼 저희 미래에셋 4년 전에 압수했다는 걸 몰랐겠느냐? 당연히 알고 있죠. 한문혁 검사는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네. 한문혁 검사는 사실은 이 사건을 엄청나게 파헤치고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막은 건 네.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몰랐겠니 막았다 하더라도 뭉개고 기소를 안 한 건 한문혁 검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잖아요. 1차 수사팀이 책임을 면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본인은 되게 이제 반항하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거 밝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바깥에 공표를 못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거 수사팀이 수사검사가 물론 죄가 주범은 아닐지 몰라도 너도 동조한 거 아니냐 같이 뭉개 있는데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이 곧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감출 수도 없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압수수색해서 이거 다시 압수수색해서 확보했다 라고 하자. 그러면은 특검한테 자 우리가 이거 확보했으니 우리가 먼저 기소할게 검찰이 특검 지금 김건희 특검 16개나 혐의가 돼서 할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면 언제 다 하겠느냐 이건 다 어느 정도 돼 있으니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예. 이 특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민중이 예. 이 사건에서 사실은 재판부에 많은 증거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특검이 이 판사 출신인 특검이 이 증거 기록 관련해 가지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결했는지에 대한 그걸 더 많이 알고 있대요. 예. 그래서 뭐 검사들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이쪽 특검에서 성과 내기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고 그것도 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만약 여기서 재수사팀에서 자 목적이 김건희 아니야. 완전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했으니 이거는 수사 더 공들일 필요 다른 거 없어. 양평 고속도로나 캄보디아나 이런 거 하면 돼. 그것도 할 거 많은데 뭐 어쨌든 이러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에요. 어쨌든 왜냐면 기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그 거의 큰 윤곽을 그려놨고 공범들 다 이제 마무리까지 됐으니까 우리 선에서 김건희 최소한 도이치모터스는 끝내자. 그래서 기소를 하고 특검으로 넘기자라는 그렇지. 이야기가 의견이 나온다는 게 있다. 검찰에 있는데 제가 그럴 때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게 4월에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니까 그때 고검이 속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안 하고 왜냐면 미래에셋 당사자들이 있는데 안 하고 과거에 있었던 걸 압수수색으로 최근에 한 거야라고는 말 못할 거니까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갖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소를 하면은 특검도 못 들여다보는 겁니다. 동일범죄에 그렇지.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재판에 넘겼는데 무슨 강제 수사를 수사는 합니까?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기네들의 어떤 수사에 미진한 부분도 묻힐 수밖에 없어요. 특검이 해집어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검찰로서의 동의는 어쨌든 이거 수사 그지같이 개판으로 했던 건 알 거고 이거는 덮어야 되겠는데 지금 와서 기소는 안 할 수 없고 우리 선에서 기소를 하고 여기서 그렇지. 예, 마침표를 찍자라는 동의이 대단히 강력하게 작동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검이 할 일도 많은데 다른 거 신경 쓰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수사를 했으니 이거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당연히 안 되고 되죠. 네, 그렇게 자기네끼리 딜 쳐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의 영역으로 남겨줘. 이거 너는 이거 말고 할 거 많잖아.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만약에 조정하고 조율해준다. 그러면 검사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했던 것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특검 제가 말하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겠네요. 특검이 이번에 김건희를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김건희가 왜 기소가 안 됐느냐 누가 이거 문제냐 되게 중요한 부분. 이거를 그 검사들을 나쁜 검사들을 밝혀내는 게 더 그럼요. 중요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분명히 저를 기소한다고 할 것 같아요. 저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김건희 한번 부르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그냥 기소 이렇게 해버려서 그럼 강제 수사는 막히는 거니까 특검이 그럼 잘 됐네. 요즘 할 것도 많은데 특검이 빨리 이거 넘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에 사무실 마련해달라고 한 그 말이 매우 위험한 아니 이거는 말이에요. 그 내란 특검이 김건희. 그거 내는 특검이지. 나도 그거 죄송해요. 많이 헷갈렸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 이거 민지기 특검이지. 헷갈려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저는 이 의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 말이 그러니까 틀리는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두 분이 좀 그 지적을 해주시고 4월에 재수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고검에서 4월 말에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다 미래에셋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제 처음 보도 일보를 보면은 언론사마다 약간씩 달라요. SBS 경향 이쪽에서는 이걸 압수수색해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MBC나 JTBC, KBS는 그냥 녹취 파일을 추가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추가 확보라는 건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는 압수수색을 확보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어디 있었는데 그걸 갖다 발견해서 확보했다 이 가능성이잖아요. 압수수색을 진짜 했을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저도 이제 기자하고 맺었을 때 취재원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라고 알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기소하고 좀 뭉갤 동일이 저는 검찰에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검에서 김건희 빼박 증거가 있더라. 기자가 당연히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언제 확보하신 거니까? 이거 우리가 뭐 확보했어. 그러면 이제 얼버무릴 때 기자가 압수수색하셨어요? 그러면 취재원이 약간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기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쓰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할 때 상식적으로는 아니 최근에 확보했다고 이거 압수수색했구나 이래가지고 압수수색이라고 썼거나 아니면 이거 압수수색으로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그 확보가 더 지금으로서 맞는 워딩인 것 같다라고 해서 추가 확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디다가는 압수수색이라고 흘렸을 수 있어요. 저게 그러니까 공식 보도자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름아름한 거잖아요 취재를. 보니까 보도자를 뿌린 것처럼 다 뿌렸어. 그러니까 다 흘렸어. 흘렸는데 내용을 조금씩 틀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검찰의 장난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게 사실 내가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뭐였냐면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 사무실에서 자기네 사무실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민중기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모든 곳에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내란 특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아폰 가지고 서로 장난을 쳤네 안 쳤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해서 자기네가 일부러 수사를 뭉개거나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했다는 증거들이 쫙 나오는데 조은석 특검이 특검 되자마자 박세현 고검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박세현 고검장은 이제 서울 고검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달라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실제 서울 고검하고 뭔가
누가 어쨌든 간에 딜을 하거나 짬짬이하거나 봐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인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네끼리 되게 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도 예.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이 장난치거나 네. 검찰이 누구를 봐주거나 검찰이 뭉갰거나 혹은 검찰이 당사자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깨끗하게 뭔가 의심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장소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검에 그걸 들어가는 얘기해야 그래서 돼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우박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처음에 박수. 우려스럽다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박이 자꾸 빠지고 우만 남고 있어 지금. 그 의심을 조은석 특검이 모르지 않을 알아야죠. 거예요. 네.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어쨌든 다시 저 도시로 돌아가면은 제가 그래서 저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압수수색을 했겠느냐 4월 말에 올해 4월 말에 미래에셋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해서 그거 빼왔다는데 진짜 했을까? 그거까지 거짓말 시켰다고요? 난 그래서 압수수색 했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거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셋을 갔어. 그래서 좀 봅시다 했는데 이거 우리 4년째 다 준 건데 왜 또 해요? 당연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나오겠느냐. 동일 혐의로 동일한 곳을 이중으로 압수수색하는 그렇지. 거니까. 똑같은 걸 왜 또 달라고 하냐. 4년 전에 우리 다 줬는데 당연히 하죠. 검찰 그 압수수색 목록에는 지금 다 나오고 그 남아 있고.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줘야죠. 그러니까 그러네. 안 내줬을 가능성은 난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진짜 발부가 됐는 건지 확인이 확인. 필요하다. 난 설마 압수수색 했다는 것도 거짓말로 물론 저희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마다 다 추가 확보라는 데도 있고 압수수색이라는 데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은 다 압수수색 한 것처럼 막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검에서 새로 뭔가를 밝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발부 받았는지. 그러니까요. 반드시 좀 보면. 나 대단한 것 같은데. 저 왜 갖고 놀랐어요. 앉으셔? 약간 눈을 흘긴 듯 했어요.